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가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블록체인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입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특정 플랫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과 베이스의 잠재력, 그리고 그 기술 기반인 오피스텍,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레이어 2까지 좀 넓게 살펴보려 합니다. 저희가 생고한 다료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규제 논의가 디파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정말 대단한 플랫폼인데 솔직히 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고질적인 문제였죠. 자료 보니까 뭐 게임 아이템 하나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5,000원씩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좀 심각하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레이어 2 솔루션들입니다. 아,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보조도로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더리움 옆에 더 빠르고 저렴한 우회도로를 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베이스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냥 독립적인 체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거래들을 일단 자기들 체인에서 빠르고 싸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그 처리 결과만 모아서 이더리움 본체, 그러니까 레이어 1에 딱 기록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보안성은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점이에요. 속도랑 비용만 계산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안은 이더리움 거 쓰면서 효율만 높인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베이스. 이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레이어 2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만들었고 오피스텍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오피스텍. 그건 또 뭔가요? 오피스텍은 옵티미즘이라는 또 다른 유명 레이어 2 프로젝트 팀이 만든 건데요. 일종의 개발 도구 모음이에요. 레고 블록처럼요. 이걸 쓰면 개발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를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베이스 말고도 뭐 지어체인이나 월드체인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걸 쓰고 있고요. 아, 그럼 오피스텍으로 만든 체인들이 꽤 있는 거네요? 장점은 역시 낮은 수수료, 이더리움 호환성 이런 거겠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오피스텍 기반 체인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만의 특징도 좀 궁금한데요. 자체 토큰이 없다고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보통 레이어 2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데 베이스는 그냥 이더리움 ETH를 수수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코인베이스 계정이랑 연동도 쉽다고 하고 이런 특징들이 이제 다음 주제인 지니어스 법안과 연결되는 포인트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 이게 지금 미국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인데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좀 제한하려는 거예요. 기존 은행이나 아니면 서클이나 페이팔처럼 정부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감독하는 기관도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연준, 페드 같은 금융당국이 맡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왜 베이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베이스를 만든 코인베이스는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하고 소통하는 데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좀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유리하죠. 그렇죠. 상장사니까. 둘째, 베이스는 설계 단계부터 USDC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만약 USDC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이 법안을 통과해서 공식 스테이블 코인처럼 되면 베이스는 이걸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한 신원 확인, KYC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규제를 준수하면서 디파이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하, 합법적인 디파이 체인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겠네요. 규제가 오히려 진입장벽이 아니라
베이스에게는 약간 필터 역할을 해주는. 네, 정확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베이스가 이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의 허브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연동 토큰 발행이나 USDC 기반 대출 서비스처럼 좀 더 규제 준수가 중요한 디파이 앱들이 먼저 들어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이스에 예치되는 자산, TVL도 늘어날 거고요. 맞습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또 금융이나 결제 관련 DAP 생태계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피스텍 기반 개발자들도 더 모일 수 있고요. 기대 효과가 상당해 보이는데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지니어스 법안 자체가 아직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겠네요.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계정 기반 모델이 미국 외의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확장성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비트럼이나 GK-싱크 같은 다른 쟁쟁한 레이어2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베이스가 확실한 차별점, 기술적 우위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제들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움직임이 어쩌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블록체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USDC 중심 설계, 코인베이스라는 배경, 그리고 오피스텍이라는 기술적 기반이 맞물리면서 규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규제 동향이나 레이어2 기술 발전, 또 베이스 같은 특정 플랫폼의 전략을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암호화폐나 디파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특히 기관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될지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규제를 통해서 디파이로 가는 문이 뭐랄까 베이스처럼 특정 기업과 연결된 플랫폼이나 혹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좀 재편된다면요. 이게 과연 블록체인이 처음 꿈꿨던 탈중앙화라는 이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편리함이나 규제 준수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결국 우리를 다시 어떤 신뢰받는 중앙화된 기관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